안녕하십니까. 활기찬 노년생활, 8번째 강좌입니다. 제가 쓴 교재, 활기찬 노년생활 책에서는 제 7강인데요. 제목은 모든 노인은 인간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모든 노인은 인간관계를 맺을 권리가 있다. 아주 지극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죠. 혹시 이렇게 경로당이나 노인 대학에서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제 듣기에 따라서는 살짝 좀 거북한 표현이 있긴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40살만 되면 배운 여인이나 못 배운 여인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표기를 했지만 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저는 표현해서 사람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살이 되면 이쁜 사람이나 이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변수가 된다. 이런 뜻인가 봐요. 나이를 퍼먹으면. 예. 자, 그 다음에 60살만 돼봐라. 자식을 잘 둔 사람이나 못 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자식. 어르신들에게는 자식이 출세를 하면 그것이 일종의 계급장이 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자, 70살만 돼봐라. 70살만. 서방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70살. 70살. 예, 80살이 되면요. 80살이 되면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다. 이렇게 한다고 해요. 돈도 젊었을 때 있어야지 늙어서는 돈 많아도 별로 쓸 일이 없다.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 이거예요. 자, 90살, 90살. 90살에는 산에 누운 여인이나 산에 누운 사람이죠. 산에 누운 사람이나 집에 누운 사람이나 똑같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어르신들이 에, 마지막 순간까지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에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분은 사실 집에 있는 것이 더 낫겠죠. 자, 건강. 90까지 지키고 싶었던 것이 건강. 그 다음에 80까지 꼭 붙들고 싶었던 것이 돈. 80까지. 그리고 70까지는 붙들었으면 하는 것이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은 결혼해서 이제 점차 자기 살림을 하면 넘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농담 속에 이제 진담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르신들의 삶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어르신들이 공감하는 얘기가 관계에 의해서 삶의 질이 좌우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관계의 질이라는 게 뭐냐? 결국은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죠. 가까운 사람. 그래서 이제 젊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시기가 이제 중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의사결정이 자녀들의 삶과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 하나를 골라도 애들 학교에 다니기가 괜찮은가, 학원은 가까운가,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죠. 그 다음에 이제 점차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게 되면 분가하게 돼서 이제 부부만 남게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요즘은 캥거루 가족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하지 않고 이제 자녀들이 이제 부모 밑에 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일본의 경우에도 이게 좀 심각했던 사례인가 봐요. 일본에 뭐 일본에서 이렇게
10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많이 산다는 지역이 있어서 막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해져 가지고 막 그 지역을 뭐 고령 장수 마을 막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표창도 하고 막 이렇게 뭐 현수막도 붙이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뭔 이유로 이 동네는 이렇게 고령 인구가 많이 산가, 장수 마을이 됐나라는 것을 이유를 찾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이, 상당수의 장수 노인들이 어디에서 사시는지 이웃들도 잘 모르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이미 산에 가셨는데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를 봤더만 어머니 아버지 연금으로 먹고 사는 자식이 사망 신고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 신고를 하면 이제 유족급여를 못 받잖아요. 연금을 못 받잖아요. 왜냐하면 유족이 18세 미만이거나 우리의 경우에는 뭐 25세 이하이거나 이런 뭐 특수한 상황에 있는 유족만 연금을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연금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사망 신고를 안 한 일본의 경우 이런 사례가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가족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것들.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어르신이 나는 미운 놈이 한 명도 없어 이래서 아 그러셔요 라고 여쭤봤더만 사실은 미운 놈들이 다 죽어버렸단 게 뭐, 예. 어르신들의 특성상 새로운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현재 어르신들은 주로 이제 인간관계가 주로 친인척이라든지 아니면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시 되어 왔어요.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농업, 농민, 농촌이 중심이 되는 사이에서는 이제 이웃 간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웃 간의 품앗이도 하고, 뭐, 또 아이들 자라는 모습, 또 뭐 그 집에 뭐 숟가락이 몇 개나 있다든지 하는 정도까지도 다 서로 뭐 알고 지내는 이런 관계였는데, 점차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제 학교를 통해서 서로 사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학교 동창이라든지 선후배라든지 이런 그리고 이제 또 나이가 들면 직업과 관련해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는데 이제 은퇴가 되면 음, 직업과 관련된 인간관계가 거의 일시에 사라진다라고 봐야죠. 사실 이제 저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에서 뭐 학기 초가 되면 뭐 조교들이 연락한다든지 또 뭐 우리 교수들도 회의한다든지 뭐 가끔은 뭐 코로나19 상황이긴 하지만 얼굴도 좀 보다든지 이런 연락이 있지만 이제 은퇴하게 되면 뭐 내 다음 학기에 무슨 강의를 해야 된다고 연락할 조교도 없죠. 또 뭐 교수 회의 하자는 뭐 동료들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관계가 매우 축소가 되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살게 되면 이제 그 지역에서 서로 얼굴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이 꾸준히 있지만 이게 도시 생활이라는 것이 특히 대도시의 생활이라는 것은 지역을 이동해서 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1980 한 4년 이 무렵에 서울의 방배동 또 반포 뭐 이런 지역을 제가 지역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배동의 그 중개소를 갔더만 자기가 지난 10여 년 동안 중개한 사람들의 그 어떤 뭐랄까 명단이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다 계약서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방배동에 이사 온 사람의 상당수가 신반포에서 방배동으로 이사를 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사는 주로 개포동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가더라고요. 그런데 신반포에 사는 사람의 상당수가 과거에는 구반포에서 또 살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구반포에 있는 주공 아파트에서 신반포에 있는 민영 아파트 좀 큰 걸로 옮겼다가 다시 방배동에 뭐 한 40평대 이런 뭐 아파트로 옮겼다가
다시 개포동이 개발되면서 그쪽으로 아파트 2개씩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이게 1984년도에 제가 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지역의 개발을 봐가면서 이제 이사를 한다든지 학군을 봐가면서 이사를 한다든지 다시 직장을 봐가면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전통사회에서 중시해 왔던 어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관계가 형성되거나 이제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소원해지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어르신들은 뭐 혈연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도 저희 뭐 부모님 세대에 해당되는 얘기지. 저희와 같은 뭐 베이비붐 세대나 혹은 그 자녀인 에코 세대의 경우에는 사실 결혼식에 누가 왔지만 저 양반을 내가 언제 봤더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 경우도 있고 간혹 장례식에 부모님 장례식에 누가 왔다 가셨는데 사실은 저 양반이 누군지 그냥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저의 경우에는 아버지가 농촌에서 오랫동안 사셨고 제가 태어난 마을과 그 주변에서 고조 할아버지까지 사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마을과 그 주변에서 100년 이상 사는 마을이죠. 그러니까 뭐 고조 할아버지가 이웃 마을에서 사시다가 이제 증조 할아버지 때 저희 마을로 왔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100년 이상을 사는 거죠. 100년 이상. 그런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뭐 특히 대도시에서 사는 사람이 한 지역에서 100년 이상 사는 사람 없죠. 뭐 10년 이상 사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 관계가 혈연 관계가 점점점 축소가 되고 지연 관계가 점점점 축소가 되고 또 이렇게 학연이나 직연으로 연결됐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 생활에서 은퇴하면서 그것도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또한 또 긴밀하게 관계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이제 산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많은 어르신들이 노인이 되면 뭐 노인 대학을 다니시거나 혹은 무슨 복지관을 다니시거나 혹은 각종 평생교육기관에 등록을 해서 이제 활동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또 뭐 과거에 뭐 동기들이라든지 학교의 동기들이라든지 혹은 동창과 같은 그런 아주 뭐랄까 어렸을 때의 친구들과 같은 깊은 인간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음식을 나눈다든지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슬픈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해 준다든지 격려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수준의 관계는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관계는 제가 이제 결혼식에 축의금을 얼마를 내는지 또 결혼식에 찾아오는 사람이 누군지 이제 하는 것들을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음, 결국은 품앗이라는 거죠. 인간관계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좋은 인간관계는 본인이 좀 더 베풀 수 있을 때 이게 유지 발전이 되거나 최소한 뭐 밥을 얻어 먹었으면 밥 살 형편이 못 되면 뭐 차라도 사야 되는 거죠. 뭐 차를 살 형편이 못 되면 뭔가 밥 얻어 먹을 때 뭐 기분 좋은 얘기를 해서 서로 이 사람을 만나면 즐겁다라는 그런 관계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되면 이제 뭐 입은 닫고 뭐 지갑은 열어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지갑을 열어도 뭐 이렇게 쓸 돈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관계라는 것이 품앗이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꼭 이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따뜻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뭐 이렇게 학대하거나 또 소외되거나 했을 때 그 피해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경우에도 이제 노인 학대
그래서 노인보호 전문기관 이런 데에 신고되는 사례들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가해자가 자녀이거나 혹은 배우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아동학대 그러면 그 가해자가 부모이거나 또 뭐 어린이집이나 뭐 유치원의 선생님이거나 이런 경우가 적지 않듯이 아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하고 또 생겼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관계라는 것이 그런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는 많은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강조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신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좀 특히 젊은 시절에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자기를 생각하고 성찰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점차 자신의 삶을 성찰해보고 이제 어떻게 살고 또 이웃과 또 가족과 어떤 관계를 가지면서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인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고 좀 더 너그럽게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결국 좋은 관계의 출발이고 그리고 좋은 관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상대에게 하는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뭐 역시 공감이 되는 저는 이 얘기라고 봅니다. 뭐 넓은 의미로 보면 주고받고 품앗이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가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저는 많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